점심 무렵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타자기 소리 대신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작은 화면에 영상이 흘렀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일상 속 한순간의 장난이라 생각했다. 박도현 소령이 말했다. 이런 건 재밌잖아. 잠깐 웃자고 하는 거야. 부하 둘이 희죽 웃었다. 그 웃음이 공간을 채웠다. 서류 냄새와 먼지가 섞여 왠지 모를 어지러움이 피어올랐다. 그때 문이 열렸다. 철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커다랗게 울렸다. 정적이 떨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쏠렸다. 그 문턱에 윤서정 소장이 서 있었다. 회색 제복 위로 햇빛이 스쳤다. 그녀의 표정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명령보다 무거웠다. 박도연은 멈칫했다. 화면을 끄려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늦었다. 짧은 영상이 이미 끝까지 재생되고 있었다. 윤서정의 시선이 화면 위를 스쳤다. 그리고 그 눈빛이 박도현의 얼굴에 닿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금 근무 중 맞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를 얼렸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도현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손끝이 하얗게 굳어갔다. 윤서정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구두가 바닥을 두드렸다. 탁탁. 그 소리마다 긴장감이 퍼졌다. 그녀는 책상 위 휴대전화를 가만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걸 누가 틀었지? 조용했다. 박도현은 입을 열었다. 소 소장님, 그게. 말끝이 흐려졌다. 윤서정이 그를 바라봤다. 그게? 짧은 두 글자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곳은 사무실이다. 군의 품위는 말보다 행동으로 지킨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안이 말랐다. 작은 웃음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제야 느껴졌다. 윤서정은 돌아서며 말했다. 조사 준비하시오. 오늘 중 보고서를 받겠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남은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박도연은 의자에 앉지 못했다. 서류철을 쥐고 손을 떨었다. 부하가 속삭였다. 소령님, 어떡하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 사이에서 짧은 숨만 새어나왔다. 별일 아닐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지나갔다. 정적 속에서 한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윤서정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녀의 표정, 그 말, 그 걸음소리. 모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엔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사무실 안은 더웠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검은 여백만 남았다. 그 여백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박도연은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복도 끝에 붙은 게시판조차 무거워 보였다. 박도현 소령은 평소처럼 걸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발끝이 무겁게 바닥을 눌렀다. 소령님, 어제 그 일 정말 조사 들어간답니다. 참모 김진수가 다가와 속삭였다. 박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 대수냐? 그냥 웃은 거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김진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윤서정 소장은 농담을 가볍게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회의실 문이 닫히고 부대원들은 한 줄로 앉았다. 윤서정은 앞쪽에 섰다. 어제 사무실 내 근무품위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근무 중 사적 영상 시청, 부적절한 대화, 보고 지연.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모두 숨을 죽였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이름을 부르진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햇빛이 번졌다. 박도연은 서류를 들고 나왔다. 종이 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 정도로 크게 만들 건 아닌데. 입안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이 자존심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조용했다. 누군가 수저를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박도연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입맛이 사라졌다. 옆자리 부하가 눈치를 봤다. 소령님, 장군님이 직접 조사하신다던데요. 그는 웃어 보였다. 직접 하시겠어? 바쁘신 분인데. 그러나 웃음 뒤로 불안이 파고들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후가 되자 호출이 왔다. 참모실로 오라. 짧은 문장이었다. 박도연은 복도를 걸었다. 창문마다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걸음마다 땀이 맺혔다. 문 앞에 서니 숨이 가빴다. 그는 군복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문 안에는 윤서정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 중이었다. 눈을 들지 않았다. 앉으시오. 짧은 명령이었다. 박도연은 의자 끝에 앉았다. 책상 위엔 그날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사진, 진술, 시청 기록. 모든 게 있었다. 소령, 당신이 틀었습니까? 윤서정이 물었다. 박도연은 침을 삼켰다. 예, 제가 잠깐 실수였습니다. 실수라. 그녀는 천천히 말을 굴렸다. 그 실수 하나로 부하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들면 더 작아질 것 같았다. 웃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윤서정이 말을 이었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함께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이 천천히 박혔다. 박도연의 귀가 뜨거워졌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윤서정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당신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화는 끝이었다. 박도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종이 한 장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근무 중 품위 손상 행위 확인 중. 짧은 글자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해프닝일 뿐이야. 곧 끝나겠지. 그러나 그 말이 허공에서 깨졌다. 복도 끝에서 김진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어떤 말도 없었다. 대신 눈빛이 말했다. 끝난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사무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박도연은 홀로 보고서를 썼다. 해당 영상은 외부 사이트 접속을 통해 우발적으로 재생되었음. 고의 아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다. 문장마다 변명 냄새가 났다. 그는 펜을 내려놨다. 이걸 내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창문 밖엔 군기 깃발이 흔들렸다. 저녁바람이 세게 불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마음을 찔렀다. 저 소리, 나를 꾸짖는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느꼈다. 불을 끄고 자리에 앉았다. 눈을 감았지만 영상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웃음소리, 화면의 빛, 문이 열리던 순간. 모두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괜찮아. 내일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짧고 단단한 걸음소리. 윤서정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다. 내일 본격 조사 시작이요. 문이 닫혔다. 공기가 식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눈 안에서도 윤서정의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이 만든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눈치가 바빴다. 복도에는 낮은 기침 소리만 흘렀다. 누군가 서류를 들고 급히 지나갔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박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맘새 잠을 설쳤다. 머리는 무거웠다. 손끝이 떨렸다. 참모 김진수가 문을 살짝 열었다. 소령님, 대대별 확인 들어간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정도야 절차일 뿐이겠지.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점점 가라앉았다. 점심 전 첫 통지가 내려왔다. 해당 시간대 사무실 출입자 전원 진술. 문장은 짧았고 의미는 분명했다. 복도 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가 틀었대?
몰라. 다들 본 건 맞다더라. 말들이 흩어졌다. 눈빛은 모아졌다. 그 눈빛이 박도현을 찔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때렸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정신 차려. 작게 중얼거렸다. 입술이 마른 소리를 냈다. 돌아오는 길 문이 닫혔다. 누군가 안에서 웃었다가 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다. 오후 첫 진술이 시작됐다. 명단이 붙었다. 박도현의 이름은 중간에 있었다. 종이 위 글자가 검게 박혀 있었다. 진술실 앞 의자에 앉았다. 시계 초침이 귓가를 찔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등이 굳었다. 김진수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사실대로만 말했어. 박도현이 물었다. 뭐라 했나? 다들 봤다고. 끝이야? 그게 전부야.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차례가 왔다. 문 안에는 기록관 둘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종이가 놓였다. 그 시간 무엇을 했습니까? 박도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근무 중이었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재생됐습니까? 잠깐 부하가 보여줘서 제가 눌렀습니다. 웃음과 말소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었습니까? 박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 기록관에 펜이 움직였다. 종이가 사각거렸다. 묻고 답하는 사이 가슴이 움츠러들었다. 말 한 줄이 발목을 잡았다. 문을 나왔을 때 복도는 더 길어져 있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깊지 않았다. 저녁 무렵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사무관 한 명이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밖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여군을 깎아내리는 말이 있었다고. 박도현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런 말 안 했다. 그렇다면 바로 잡으십시오. 사무관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분노가 불쑥 치밀었다. 누가 뒤집어 씌우는 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이 주먹을 만들었다. 그러나 곧 풀렸다. 증거가 없었다. 말은 말로 남을 뿐이었다. 해가 기울며 복도가 붉게 물들었다. 창가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종이 한 장이 흔들렸다. 진술서였다. 박도현은 다시 읽었다. 문장들이 딱딱했다. 낮의 말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맞자마자 들렸다. 오늘 밤에 회의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윤서정의 지시였다. 전원 참석. 말끝이 끊겼다. 수화기 넘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의자들이 규칙적으로 줄을 맞췄다. 윤서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눈을 들었다. 오늘 확인된 말을 공유하겠다. 그녀는 한 줄씩 읽었다. 근무 중 사적 영상 시청. 사실. 웃음과 불필요한 말. 사실. 여군 비하 발언. 확인 중. 마지막 줄에서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박도현의 심장이 두 번 크게 뛰었다. 비하 발언이라니.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가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모두의 시선이 꽂혔다. 윤서정이 그를 보았다. 소령, 지금 말하겠습니까? 박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말은 건조했다. 건조했기에 더 깊게 들어왔다. 회의가 끝나자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박도현은 홀로 남았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었다. 심장이 손바닥에 닿는 듯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누군가가 거짓을 흘렸다. 그 거짓이 그를 삼키려 했다. 그러나 동시에 혼란이 밀려왔다. 그날 웃음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 가벼운 농담이라 여겼던 말. 그 말의 결이 어땠는지 이제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창밖에서 깃발이 흔들렸다. 어둠이 번졌다. 불빛이 책상 위에 길게 드리웠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복도로 나서자
윤서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내일 아침 추가 확인을 하겠소. 그의 목이 말랐다. 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만 보면 된다.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등골은 차가웠다. 그녀가 떠나자 복도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박도연은 천천히 걸었다. 오늘의 말들이 뒤에서 따라왔다. 한 줄 한 줄 발끝에 걸려 넘어졌다. 사무실 불을 끄기 전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가슴이 수축했다. 눈을 감았다. 내일 끝내겠다.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순간 마음 한쪽이 속삭였다.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날 밤 부대는 잠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났다. 어딘가에서 펜이 달렸다. 어딘가에서 기억이 바뀌었다. 기억은 늘 말보다 빠르게 달아났다. 박도연은 의자에 앉아 낮에 말한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 정도는 다들 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벽시계가 느리게 걸었다. 시간이 늘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빛이 흔들렸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생각했다. 내일 누군가의 입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그 입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밤이 더 깊어졌다. 복도 끝이 어둠에 잠겼다. 발소리가 멈췄다. 문이 고요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사실만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밤 첫 추가 진술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박도연은 새벽에 깼다. 눈을 뜨자 천장이 흐릿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이 깼다. 머릿속엔 전날의 회의가 맴돌았다. 비하 발언 확인 중. 그 한 줄이 모든 걸 삼켰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차가운 물이 목을 지나갔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갔다. 책상 위 진술서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만 말하겠다. 그 문장이 낯설게 보였다. 아침 조회가 시작됐다. 윤서정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오늘부로 사건 조사 전담을 맡긴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닿았다. 그 눈빛은 담담했지만 묻고 있었다. 이제 숨길 수 있겠는가? 조회가 끝난 뒤 참모 김진수가 그를 찾았다. 소령님, 그날 말입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군은 왜 필요하냐고. 박도연은 눈을 치켜떴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김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늘처럼 찔렀다. 기억이 흐릿했다. 그날 웃음과 말이 섞여 있었다. 누가 먼저였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닐 거야.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그러나 확신은 희미했다. 오후가 되자 조사팀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윤서정은 직접 오지 않았다. 대신 명령만 내려왔다. 모든 관련자 진술 확보, 오늘 중 완료. 책상 위에는 종이 2장이 놓였다. 하나는 진술 요청서, 다른 하나는 녹취 확인서였다. 박도연은 펜을 들었다. 손끝이 젖은 듯 무거웠다. 그는 짧게 적었다. 당시 웃음은 있었으나 부적절한 발언은 기억나지 않음. 잉크가 번졌다. 글씨가 흐려졌다. 조사관이 말했다. 소령님,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기억합니다. 박도연은 얼굴을 들었다. 어떻게요? 누군가 여군의 근무가 보여주기용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멈췄다. 누군가라니 누군데?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오늘 중 대질이 있을 겁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바닥에 그림자가 번졌다. 그림자가 사람 모양으로 길게 늘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윤서정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모두가 일어났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박도연 앞에서 멈췄다. 소령, 대질 조사는 오늘 밤이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다. 사실만 보겠다. 그게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다. 박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되자 회의실 불이 켜졌다. 조사관, 참모, 그리고 박도현.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날 함께 있었던 부하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누가 그 말을 했나? 조사관이 물었다. 부하가 입을 열었다. 소령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군은 눈치 보이게 만든다고. 박도현의 숨이 막혔다. 그건 농담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윤서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었다. 농담이라 했다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농담은 상대가 웃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박도현 앞에 멈췄다. 당신이 웃던 그 순간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벽보다 단단했다. 박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후부터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윤서정이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도현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부하는 고개를 숙였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알았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예의 문제, 아니 존재의 문제였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번졌다. 박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더 깊은 밤으로 끌어내렸다. 비가 새벽부터 내렸다. 굵은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렸다. 물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졌다. 박도현은 눈을 떴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또 지나갔다.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다. 피곤이 씻기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눈밑은 시퍼랬다. 오늘이겠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오늘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그는 군복을 단정히 여몄다. 계급장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식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숟가락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떴다. 국물은 식어 있었다. 그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후 복도를 걸을 때 부하 한 명이 다가왔다. 소령님, 장군님이 부르셨습니다. 박도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언제? 지금 바로.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걸음이 멈췄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윤서정은 본부 사무실에 있었다. 창밖을 보며 손을 모으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그녀의 어깨에 잔빛이 반사됐다. 앉으시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박도현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신을 능력 있는 장교로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건 태도입니다.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당신을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의 품위는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십시오. 결과는 절차가 말해줄 겁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배웁니다. 박도현은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 윤서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문보다 무거웠다. 회의실로 가는 길, 박도현은 한 걸음마다 어깨가 굳었다. 복도 끝에서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로 거리를 두었다.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고립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했다. 위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윤서정이 맨 앞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소령, 입장하시오.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군모를 벗고 경례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었습니까? 한 위원이 물었다. 윤서정이 답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했다. 발언과 행동 모두 규율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박도현은 숨을 삼켰다. 모간이 타들어갔다. 소령,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정의 시선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의도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낮게 울렸다. 군인은 행동으로 책임집니다.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 서류를 넘겼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소령 박도현, 보직 해임. 징계기록 보존. 복무태도 위반. 펜 끝이 종이를 찢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끝났구나. 짧은 생각이 지나갔다. 머릿속이 비어버렸다. 위원들이 자리를 떠났다. 윤서정만 남았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긴 세월의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소령, 당신이 오늘 배운 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히며 공기가 식었다. 박도현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비가 멈췄다. 그러나 마음속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밤이 되자 그는 방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열어 서류를 넣었다. 책상 위엔 별빛처럼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는 종이에 손끝을 얹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작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번졌다. 불빛이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는 죄책감보다 깊었다. 그는 혼자였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다. 해가 떠오르기 전 그는 눈을 떴다. 방 안 공기가 싸늘했다. 가슴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세면대에 선 그는 물을 틀었다.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밤새 쌓인 생각이 조금 가라앉았다. 책상 위 종이를 펼쳤다. 사과문 초안이었다. 어젯밤엔 한 줄도 못 썼다. 연필을 들자 손끝이 떨렸다.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짧아 보였다. 그러나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진실은 늘 짧았다. 아침 조회가 끝날 무렵 참모 김진수가 찾아왔다. 얼굴이 지쳐 있었다. 교육안 보셨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교육안? 장군님이 내셨습니다. 오늘 오후 모두 모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김진수가 종이를 내밀었다. 세 줄로만 적혀 있었다. 품이란 무엇인가? 말과 웃음의 거리. 지휘권과 책임. 정막이 흘렀다. 박도현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가슴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이걸 내가 해야 하나? 그가 되물었다.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왜 나야? 당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요. 그 말은 매정했지만 곧았다. 박도현은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창가에 한 하사가 서 있었다. 그날 사무실에 있었던 여군 하사였다.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잠깐 괜찮겠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내가 한 말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녀는 담담히 답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네. 말이 입에서 미끄러졌다. 자신도 그 말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소령님,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남습니다. 그 한 줄이 가슴을 찔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난생 처음 제대로 머리를 숙였다. 미안하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만 오늘 교육에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십시오. 그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게 두렵나? 예.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는 알았다. 두려움을 지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보다 먼저 마음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걸. 오후가 되자 강의실이 채워졌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았다. 윤서정이 맨 앞에 섰다. 그녀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요. 말은 짧게, 생각은 길게. 그녀가 뒤로 물러섰다. 준비해온 자료는 없었다. 박도현이 강단 앞에 섰다. 손에 사과문 초안을 쥐고 있었다. 목이 말랐다. 물 한 모금을 삼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가 첫 문장을 그대로 읽었다. 강의실이 잠잠해졌다. 나는 근무 중 부끄러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나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숨을 모았다. 중간 길이의 문장이 혀끝에서 굳었다. 그 웃음과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조직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날 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 의자를 고쳐 앉았다. 한숨이 조용히 섞였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행동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는 사과문을 접었다. 손에 힘을 뺐다. 가슴속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오늘 이후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가 말끝을 낮췄다. 웃음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뒷자리에서 손이 들렸다. 한 병사가 물었다. 소령님, 그날 제가 웃었습니다. 제 책임은요? 박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내가 하겠습니다. 윤서정이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강단 옆에 섰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금부터 짧은 연습을 하겠습니다. 서로의 말에서 상처가 될 만한 것을 적되 이름은 쓰지 마시오. 그리고 그 말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같이 찾으시오. 사람들이 종이를 나눠 가졌다. 펜 끝이 사각거렸다. 방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박도연은 자신의 종이에 적었다. 비하, 농담, 웃음. 그 아래 세 문장을 적었다. 존중, 침묵, 절제. 글씨가 한결 곧았다.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연습이 끝나자 윤서정이 물었다. 오늘 배운 걸 한 줄로 말해보시오. 박도연이 답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얼굴입니다. 그가 줄여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였다. 윤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인사와 발소리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강의실이 비자 박도연은 남았다. 창문으로 빛이 길게 들어왔다. 먼지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는 사과문을 다시 펼쳤다. 처음 문장 아래 새 문장을 더했다.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문장이 길어졌다. 그러나 흐름은 또렷했다. 읽는 이가 숨고를 자리를 남겼다. 문이 열렸다. 윤서정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멈췄다. 오늘 당신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짧게 떨어졌다. 그것이면 충분하진 않지만 시작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윤서정은 사과문을 가볍게 넘겨보았다. 첫 문장 위에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건넸다. 이건 기록에 남기시오. 그리고 이 말이 행동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고요했다. 그녀가 돌아서자 그는 저도 모르게 큰 숨을 내쉬었다. 어깨에서 돌덩이가 조금 굴러 떨어졌다. 해가 기울 무렵 하늘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었다.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새로웠다. 가슴 한쪽이 밝아졌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쌓임이구나. 그가 마음속으로 적었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다. 밤이 다가왔지만 그의 방은 어둡지 않았다.
책상 위 종이가 은은히 빛났다. 그는 연필을 들어 마지막 줄을 썼다. 내 웃음이 누군가의 자존을 건드리지 않도록 나는 매일 나를 살피겠다. 끝을 찍고 펜을 내려놓았다.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고요는 이제 벌이 아니었다. 다음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았다.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 사과문을 접어 정리했다. 심장이 조금 가벼워졌다. 창밖에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그 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그 말은 약속이 되었다. 약속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분주했다. 공기 속에 약한 긴장감이 떠돌았다. 며칠간 이어진 조사와 교육이 끝나자 모두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박도연은 본부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흩어지고 햇빛이 느리게 번졌다. 그는 전날 밤 쓴 사과문을 가슴에 넣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납덩이 같았다. 오늘은 현장 복귀 첫날이었다. 그는 여전히 해임 상태였지만 윤서정의 명령으로 업무 보조를 맡게 됐다. 끝까지 배워보시오. 그녀의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복도 끝, 행정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발소리가 멈추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령님, 오랜만입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박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그 한마디가 어렵게 나왔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신중하게 손이 갔다. 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날의 말들이 떠올랐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얼굴이다. 그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윤서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나가보시오. 사람들이 서둘러 자리를 비웠다. 둘만 남은 사무실 안 공기가 묵직했다. 소령.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예, 장군님. 지난 교육 이후 내가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자 하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부탁이요? 예. 당신이 시작한 그 사과,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하오. 윤서정은 한 장의 문서를 건넸다. 부대 내 품위인권 교육 전담 임시 담당관 임명서. 박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저에게 이걸 맡기시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다. 누군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징계는 벌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명예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조용히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날 오후 첫 회의가 열렸다. 박도연은 사람들 앞에 섰다. 이전의 자신과 달리 말을 고르고 호흡을 세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눈을 내리깔았다. 윤서정은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박도연은 손에 쥔 사과문을 펼쳤다. 나는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매일 나를 점검하겠습니다. 그가 사과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한 장의 종이가 방 안 공기를 바꿨다. 교육이 끝난 뒤 윤서정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오. 그녀는 눈을 마주쳤다. 책임은 순간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박도연은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다. 남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느리게 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 있던 임명서를 다시 펼쳤다. 전담 임시 담당관. 그 단어가 손끝에 닿았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책임이 두려움이 아닌 무게로 느껴졌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맑았다. 가슴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 온기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서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닿았다. 윤서정은 그날 밤 보고서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시작이군.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창문 너머 달빛이 흘렀다. 하얀 빛이 책상 위에 내려앉았다. 박도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그는 부대 내 복도에 조용히 걸었다.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 속에 자신이 조금 낯설지 않았다. 오늘의 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다. 밤이 깊어지자 불이 하나둘 꺼졌다. 바람이 살짝 창문을 스쳤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보았다. 멀리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단단해 보였다. 내일부터는 교육 자료를 만들자. 그가 혼잣말했다. 그 말이 다짐이 되었다. 다짐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떨림이 일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서려는 생의 기척이었다. 이틀 뒤 부대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공기 속이 묵직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다. 박도연은 복도 끝 회의실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낮은 말소리가 흘렀다. 오늘은 최종 보고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의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서정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잡힌 서류가 약간 구겨졌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다. 이제 숨지 말자.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자 윤서정이 천천히 들어왔다. 눈빛은 평소보다 더 냉정했다. 자리에 앉으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파일을 올려두었다. 최종 조사 결과 내부 품위 위반 사건. 박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문제의 영상은 외부 접속이 아니라 내부 파일이었습니다. 윤서정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다. 더구나 그 파일은 몇 달 전부터 반복적으로 재생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박도연의 손끝이 굳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반복 재생?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금세 이해했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윤서정이 조용히 말했다. 해당 기록은 다른 계정에서 접속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옮겼다. 회의실 끝, 김진수가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진수 대위. 윤서정의 부름에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가 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당시 소령님이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을 틀고 웃었습니다. 소령님은 그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이라며 계속. 그의 말이 흐려졌다. 윤서정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럼 소령의 발언은 그때 반응이었단 말인가? 예. 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적이 떨어졌다. 윤서정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왜 그랬습니까?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지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결국 위에서 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책임과 침묵은 다릅니다. 말끝이 단단했다. 당신이 침묵했기에 진실은 왜곡되었고 사람들은 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저렸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대위 김진수. 윤서정이 다시 그를 불렀다. 당신의 잘못은 사실보다 무겁습니다. 진실을 늦게 말한 것도 죄입니다. 김진수가 눈을 감았다. 예. 명령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윤서정은 보고서를 덮었다. 이번 사건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윤서정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억울했겠군요. 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다. 왜 그렇죠? 억울함은 잠깐입니다. 부끄러움은 오래 남습니다. 윤서정이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는 책임의 뜻을 알겠군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오늘 일을 공식 보고서에 적으시오. 단,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배웠는지만 쓰시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예, 장군님. 그녀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소령. 예. 내가 당신을 꾸짖은 건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군의 품위를 세우는 건 징계가 아니라 깨달음이니까요. 박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그녀가 나가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남은 공간에 정적이 흘렀다. 박도연은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썼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문장이 마음을 덮었다. 그는 펜을 놓지 않았다. 보고서는 길지 않았다. 짧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그날 밤 윤서정이 퇴근하며 복도를 지나가다 박도현의 방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그가 글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덜 굽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됐군.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밤은 길게 이어졌다. 이번엔 고요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조용한 존중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부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조용한 복도 위로 발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박도연은 서류철을 품에 안고 걸었다.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는 길이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흘렀다. 바람이 느리게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냉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책임은 방향이다. 그가 쓴 보고서의 첫 문장이 떠올랐다. 그 말이 가슴속에 오래 머물렀다. 이제는 그 문장이 두렵지 않았다. 윤서정의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손이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가 공기 속으로 번졌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다. 윤서정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류 더미 위에 잔잔한 빛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보고서 다 썼습니까? 예. 그는 조용히 서류를 올려두었다. 손끝이 종이를 떠나자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윤서정이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그녀는 한 장씩 넘기며 읽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글씨가 바뀌었군요. 그녀가 눈을 들었다. 예. 전보다 고다졌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까? 박도현이 짧게 웃었다. 이제야 고다진 것 같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기억하겠습니다. 윤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나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휘란 벌을 주는 일보다 다시 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장군님도 힘드셨습니까? 힘들었죠. 나도 인간이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조직의 품위, 그게 나를 붙들었죠. 이제는 그 품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명예는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 말 기억하겠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 조명을 껐다. 방 안이 부드러운 어둠으로 가득 찼다.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췄다. 오늘은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말투가 조금 풀어졌다. 예. 당신은 왜 처음에 그렇게까지 침묵했습니까?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 겁이 났습니다. 책임이란 게 내게 닿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무너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윤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듣고 싶었소. 그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바뀌었고 나도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 일의 유일한 의미일지도 모르겠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소리가 대화의 마침표처럼 들렸다. 소령. 그녀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예. 오늘 이후 당신은 다시 내부하여. 다만 예전처럼은 아닐 겁니다. 박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 내가 믿겠소.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창가로 걸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를 흘렀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만 가보시오. 그녀가 말했다. 박도연은 경례를 올렸다. 그 동작이 전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가 나가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윤서정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깔이 새벽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박도연은 복도를 걸었다. 바닥에 발소리가 잔잔하게 번졌다. 어깨가 가벼웠다. 긴 시간 묶여있던 짐이 내려간 느낌이었다. 그는 창문 앞에 잠시 섰다.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빛났다. 가만히 속삭였다. 이제 용서해도 되겠지. 그 말은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다. 그날 밤 윤서정은 그의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다. 표지 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책임을 아는 사람, 드물지만 소중하지. 그녀의 손끝이 잔잔히 떨렸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긴 어둠이 물러나고 있었다. 이제는 벌이 아닌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걸 정화시켰다. 며칠 뒤 부대는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다. 복도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다. 군악대의 훈련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박도연은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그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다. 맑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책상 위엔 늘 펜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 대신 생각을 적는 습관이 생겼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품이다. 그 문장이 매일 새롭게 느껴졌다. 그날도 그는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 윤서정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오후 본부 회의 참석. 복귀 승인 검토. 짧은 문장이었다. 그는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봤다. 가슴 안에서 조용한 떨림이 일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윤서정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익숙한 냉정함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부드러운 빛이 섞여 있었다. 소령, 보고 준비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다. 예, 장군님. 그녀가 종이를 넘겼다. 당신의 복귀를 승인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요? 이 경험을 숨기지 마시오. 부하들에게, 후배들에게 당신이 겪은 부끄러움과 배움을 전하시오. 박도현이 짧게 숨을 들이켰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내 부하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박도현은 천천히 경례했다. 손끝이 흔들림 없이 올랐다. 그녀는 경례를 받으며 짧게 말했다. 이번엔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시오. 회의가 끝나고 박도현은 복도를 걸었다. 유리창 너머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군목 끝을 스쳤다. 가볍고 선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부하들이 일어섰다. 소령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다. 고맙네. 다시 시작해보자. 그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엔 예전의 가벼움이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부대원들과 함께 교육실을 정리했다. 벽에 새로 붙은 표어가 눈에 들어왔다. 품위는 말보다 행동으로 지킨다. 그 문구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붙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저녁이 되자 윤서정은 창가에 섰다. 멀리 운동장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이 보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덮었다. 박도현의 이름이 그 첫 장에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도 자기 자리를 찾았군. 창문을 통해 노을빛이 들어왔다. 책상 위 잉크병에 붉은 빛이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책임으로 시작한 일, 결국 사람으로 끝나는구나. 그녀의 눈에 잠시 여운이 머물렀다. 그 시각 박도연은 부대 뒷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 하늘은 깊고 푸르렀다. 새바람이 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주머니 속 사과문이 손끝에 닿았다. 구겨졌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는 그것을 꺼내 다시 폈다.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그 문장 하나만은 선명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웠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입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바람이 그 말을 데려갔다. 깃발이 흔들렸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박도연은 가볍게 경례를 올렸다. 그 자세가 곧고 단단했다. 그 순간 지난 시간의 무게가 모두 흩어졌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길이 이어져 있었다. 노을빛이 그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윤서정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책임은 방향이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부대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선명했다. 그 길 위에 그의 새 삶이 있었다. 그 길 끝에는 명예가 있었다.